반갑습니다. 시루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농지연금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농지연금. 우리 주택연금은 들어보셨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받는 거죠. 생활비를 받는 겁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받는 거죠. 연금 형태처럼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농지연금은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어요. 일정한 자격이 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거나 또 과거에 영농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앞으로 차츰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019년부터 좀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농지연금 부분에서. 자, 감정평가율을 상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으려면 그 농지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농지가 1억 원인지 2억 원인지에 따라서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때 농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시지가, 또 하나는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높은 걸로 하게 되는데 공시지가는 100%를 다 반영해 줘요. 근데 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2018년까지는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의 80%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90%까지 상향된다는 거죠. 2019년부터. 가령 어떤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해서 이제 그 가치를 평가를 해봤죠. 근데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에요. 근데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3억 원이 나왔습니다. 감평이. 그러면 공시지가 2억 원은 100% 인정해 주니까 2억 원 하고 감정평가 금액 3억 원의 90%라고 했죠. 올해부터. 그러면 39, 27, 2억 7천이잖아요. 이 둘 중에 높은 걸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가치는 2억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작년까지는 80%여서 38에 24잖아요. 그래서 2억 4천이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90%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입자의 기대 수명을 조정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생명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그 농지의 가치가 2억 7천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2억 7천만 원을 담보로 매월 얼마씩 주느냐. 이때 필요한 게 생명표거든요. 이 생명표는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16년 생명표를 사용해서 19, 21, 21년, 2021년까지는 2016년 생명표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2022년이 되면 이제 2019년 생명표를 이제 사용을 하겠죠. 자, 기대이율 하향. 원래는 4%였는데 3.65%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뀜으로 해가지고 얼마가 늘어나냐? 감정평가를 하면 최대 20% 정도 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공시지가로 하면 7.3% 정도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조건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세하고 연금이 있습니다. 월세하고 연금. 어떤 게 좋나요? 자, 이런 차이가 있죠. 월세는 밀리지만 연금은 밀리지 않는다. 그렇죠? 월세는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밀릴 수 있는데 연금은 밀리진 않죠. 월세는 공실이 있지만 연금은 공실이 없다. 당연하죠. 월세는 임차인이 주지만 연금은 나라에서 준다. 임차인은 전화하지만 나라는 전화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전화하죠. 어떨 때 전화하나요? 주로 뭐가 고장 날 때, 그 다음 이사 갈 때, 이럴 때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뭐 전화할 일이 거의 없죠. 전화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좋나요? 어떤 게 좋나요? 당연히 연금이 좋죠. 연금이 좋죠.
자, 현행 우리나라의 연금은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크게 분류를 하면 공적연금, 그다음 사적연금, 부동산연금 이렇게 돼 있죠. 공적연금은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 군인연금 이런 거죠. 자, 사적연금은 개인적으로 드는 겁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탁펀드 이런 겁니다. 자, 부동산연금은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동산연금, 주택연금하고 농지연금은 대출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 단어에는 연금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크게 보면 대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대출이라는 거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셔도 이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농지연금은 대출이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시든 국민연금, 사학, 군인연금을 받고 계시든 농지연금을 받는 거와는 전혀 별개라는 겁니다. 합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지연금은 대출이니까. 자, 대출인데 대출이 종류가 많잖아요. 흔히 대출을 부동산 담보대출을 모기지 론이라고 합니다. 론이 대출이잖아요. 모기지가 이제 부동산 그래서 담보대출을 모기지 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 농지연금은 역모기지론 상품입니다. 무슨 말이냐? 역모기지론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대출은 한 번에 큰 돈을 빌리죠. 1억, 2억 이렇게 빌려가지고 매월 이자만 갚든 원금하고 같이 갚든 이렇게 조금씩 상환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역모기지론은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매월 조금씩 빌려요. 매월 조금씩 10만원, 20만원 빌려가지고 만기 때 한꺼번에 이렇게 갚는 게 역모기지론입니다. 농지연금이 그런 거죠. 자, 나오죠. 모기지론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매달 조금씩 돈을 갚아나가는 금융상품이다. 크게 빌려서 조금씩 갚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역모기지론은 이제 조금씩 빌려서 나중에 크게 한 번에 갚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농지연금. 농지연금 말 그대로 농지를 맡기고 매월 조금씩 돈을 받는 상품인 거죠. 역모기지론이라고 했죠. 자, 그럼 농지는 뭘까요? 농지연금이니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농지는 뭘까요? 농지는 이런 겁니다.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며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토지를 농지라고 해요. 전이 뭘까요? 전은 밭이죠. 밭. 콩 심고 팥 심고 하는 그런 밭입니다. 보통 시골 마을에 가면 그 마을 뒤편에 이렇게 밭들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야산,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하고 마을하고 사이에 있는 이런 곳들이 전입니다. 밭이라고 하죠. 옥수수도 심고 그런 것들이죠. 답은 뭘까요? 답은 물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물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기르는 거죠. 저기 하면 논이죠. 논을 답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내기 같은 거 하면 거기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채운 다음에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내기가 뭔지 모르시나요? 그러면 그쵸. 네. 답입니다. 그게 가수원은 아시죠? 사가수원, 배가수원 그런 가수원입니다. 그래서 전답 가수원을 합쳐서 농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특징이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는 농지는 지목이 일단 전답 가수원이어야지 돼요. 그리고 현황도 전답 가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거죠. 다른 건축법이나 또 다른 데서 얘기하는 농지랑은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농지연금에서는 전답가수원, 지목이 전답가수원이어야지 되고 현황도 농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